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 엔텔레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엔텔레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엔텔레콤에 대한 설명을 딱 들어보시면 엔텔레콤이 지금 이렇게 좋구나. 지금이 할 시기네. 제가 요즘 강의를 자꾸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이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휴대폰 안 쓰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핸드폰 안 쓰는 분 단 한 분이라도 보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핸드폰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이 쓰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우화 들어보셨습니까? 파이프라인 우화가 뭐냐면 다 들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파블로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브루노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그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멀리 있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을로 이제 길러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돈 받고 판 거예요. 근데 이제 거리가 좀 있으니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이 힘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날라도 되지만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물을 길러 나를 수는 없지 않냐. 자, 그 사이에 이 파이프를 설치하면 내가 나중에 이거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설치를 한 거죠. 언제 했냐면 낮에는 물을 길러 나르고 저녁 때 시간 남을 때 시간을 쪼개서 이 파이프를 조금씩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엄청 힘들었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물을 길러 나르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아니면 그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계속 땅을 파고 자재 옮겨 나르고 그래서 조금씩 연결해 나간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고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파이프는 다 연결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약간 좀 힘든 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파이프가 연결되고 나니 내가 수도꼭지만 열면 그때부터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그 나오는 물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일이 쉬워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쉽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가 너무 쉬워졌던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우화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현재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 친구가 물을 길러서 날랐던 것처럼 우리는 봉급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봉급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물론 힘들죠.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한 65세였던 것 같은데 요즘 엄청 줄었어요. 55세. 심지어 그 55세도 또 줄고 있어요. 40대에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봉급으로 연명을 하는데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파블로라는 친구가 파이프를 설치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지속적인 인쇄 수입,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물을 길러 나르지 않아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얻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 인쇄 수익을 만들어 놓으면 이 수익이 내가 진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거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게 되면 내가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 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아까 그 친구가 만들었던 것처럼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인쇄 수익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진 않을 수 있으나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건물을 사시면 돼요. 그렇죠. 헛웃음이 나오죠. 얼마 안 해요. 한 50억? 요즘 빌딩하는 거 하나 살려고 하면 진짜 저 건물이 70억이라고 싶은 정도의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 70억 정도 들여서 건물 하나 사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월세 계속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영화 같은 거 기깔나게 하나 만들면 돼요. 한 1000만 명 보고
그거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좋은 노래 하나 만드시면 돼요. 책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한 구독자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면 내가 일 안 해도 거기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올 거야. 나는 이 중에 할 수 있는 거 있다. 나는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인쇄수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가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인쇄수익, 그다음에 그 패시브 인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책이 이렇게나 많아요. 심지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에다가 막 돈이 연관되면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많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그 내가 지금 수익을 벌어가고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수익을 벌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인쇄 수익, 즉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2021년도 말에 나온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 책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을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총력을 들이는 거죠. 근데 그 파이프라인 만드는 게 진짜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라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갔죠? 투잡과 투자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잡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젊은 시대의 영끌 B2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자고로 투자라고 하면 정말 한번 딱 투자를 했고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놔두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 원래 장기간 보는 거거든요. 단기 투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 사면 괜찮아.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 너무 좋으니까 지금 투자하면 너무 좋아.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그 개중에 돈 버는 사람들 꽤 있었잖아요. 코인 한참 좋을 때. 부동산 한참 좋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혹해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왜 이런 일들은 꼭 1시간 만에 결정하잖아요. 그쵸? 짧게 결정을 하고 그래. 쟤도 됐는데 그럼 나도 지금 한번 해보지 뭐. 주변에 돈 버는 사람 꽤 많네. 왜냐면 돈 잃어버린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는 다 돈 번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요. 심지어 빚까지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주식은 지금 살짝 오르긴 했어요.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 주식도 좀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영끌하고 비투한 한국 청년들이 연봉 3배의 빚을 지게 됐대요. 내 연봉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빚을 얼마나 졌냐면 3억 이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음 기사구나. 라면만 먹고 산대요. 30대 영끌 주택 구입자가 집값이 1억 정도 떨어져서 라면만 먹고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서구 쪽은 3억 4억이 떨어졌어요. 지금요. 왜 강서구가 그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투자 집중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막 3억 4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지금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금리는 올라가서 이 내가 줘야 될 돈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월급의 54%가 대출 이자래요. 내가 월급을 300을 받던 400을 받던 500을 받던 뭐 어느 정도 받겠지만 내가 받는 월급의 50% 이상이 반 이상이 대출 이자로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월급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자 내라고 쓰리잡을 하세요. 쓰리잡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하루에 일은 3개를, 일주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3개예요, 3개. 그리고 또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자를 훨씬 많이 내야 되니까 100만 원 내시던 분이 거의 2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다니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가진 재산은 똑같은데 내가 생활하는 거 전혀 변동이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그냥 더 쓰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막 깝깝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쓰리잡을 찾아보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직장인이 보험 설계 업무를 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유튜브 편집까지 하세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투자가 쉬워요, 어려워요? 투자 너무 어렵다. 그 이제 N잡을 좀 볼 건데, 그러니까 투잡도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부업자 수래요. 부업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N잡러를 얼만큼 원하고 있냐면 38.5%래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업 위에 그 알바나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흥미 위주, 예를 들어서 뭐 가죽 공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이런 것도 그 네이버 쇼핑 이쪽에 내가 그 입점을 해서 상품을 계속 사와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직장인 89.1%가 N잡을 하고 싶대요. 뭐 SNS 운영을 하든지 오프라인 알바를 하든지 핸드메이드 제작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AI랑 로봇이 노동력 그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치킨을 로봇이 튀겨 팔아요. 막 치킨을 막 튀겨서 판다고 해서 그 치킨이 맛이 없을까요? 더 맛있을걸요? 맛이 한결같잖아요. 똑같이 튀기잖아요. 공정이 완전 똑같잖아요. 사람이 하면 가끔가다 치킨 먹다 보면 그런 일 한 번씩 있으시죠? 아, 이거는 좀 많이 튀겼는데 너무 바삭한데?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경험 다 있으시죠? 로봇이 튀기면 그런 게 없을걸요? 그렇죠? 이제 로봇이 사람이 할 일들을 막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다 그 돈 받는 분 되게 많으셨잖아요. 요즘은 1개, 2개 전체 그 큰데 심지어 요즘 이마트 가면 거기 캐셔분들 별로 안 계세요. 한쪽이 자율계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코드 찍고 그리고 계산하고 알아서 담아서 가는 방식이에요. 옛날엔 그 사람이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가서 셀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10년 뒤를 예상하는 그런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타로를 보러 갔는데 카드를 스마트 그 폰에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결제를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키오스크. 모든 걸 다 키오스크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패러디했던 게 욕쟁이 할머니 집 있죠. 거기를 갔는데 키오스크 가서 검색해가지고 내가 막 선택을 하니까 옆에 AI 스피커가 있어서 그 AI 스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욕을 해줘요. 근데 이런 시대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AI가 다 된다니까. 이거는 욕쟁이 할머니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60대 할머니, 30대 남자. 근데 30대 남자는 좀 세게 욕을 하니까 거기서 먹던 그 이제 웃기려고 한 건데 먹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진짜 오지 않을까요? 이제는 키오스크로 다 돼요. 웬만한 데는 키오스크를 더 선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지금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계속 대체를 하고 있다. 거기에 치킨 튀는 로봇이 가격이 2년 만에 1억 5천에서 2천만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사람을 쓰시겠어요? 이걸 쓰시겠어요? 이런 기술이 있어도 사실 이게 너무 비싸면 못 써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지금요. 그럼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알바의 일은 요즘 커피도 무인 매장 막 이런 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이제 아이스크림은 무인 매장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직업 1순위로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고연봉, 고학력 직업이 꼽혔습니다. 2순위도 엔지니어와 번역가 등 소위 화이트칼라 직업군이었습니다. 수리공 같은 블루칼라 직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전체 노동자의 80%가 업무의 10% 이상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노출되는 정도, 즉 인공지능이 업무의 5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을 꼽아봤습니다. 노출도가 100%인 직업, 즉 거의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기자, 애널리스트 등입니다. 이어 엔지니어와 통역가, 작가, 번역가의 노출도도 60%가 넘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류와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육체 노동을 의미하는 소위 블루칼라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장비 운영자와 수리공, 정비사, 인테리어 작업자 등의 직업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일자리에서 많게는 4분의 1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과 법률 분야에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그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챗GPT로 씁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설정까지 가냐면 그 면접자가 좋아할 멘트로 작성해줘 이러면 내가 작성한 글에서 면접자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로 아예 갈아줘요. 아예 그냥 바꿔줘요. 심지어 영문 이력서도 다 작성해줍니다. 심지어 자연스럽게요. 요즘 시대가 이래요. 이 영상을 보면은 블루칼라는 안전합니다라고 적혀있긴 한데 블루칼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블루칼라의 해직률이 그러니까 그 해고율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2010년도 때는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에 취직이 더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뭐 대졸자가 블루칼라로 가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블루칼라는 무서운 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으로 대체. 블루칼라는 로봇으로 대체. 화이트칼라는 AI로 대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진짜 무서워요.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늙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늙어가겠죠. 그럼 내가 늙어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드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늙어가는 그분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20대 청년을 선택하시겠냐고요. 20대 청년을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물을 길러서 날라서 돈을 벌었던 것 같이 내가 언제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저희 회사 NR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내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희 NR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1999년도 12월 8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24년간 유지만 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면 24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정말 이 회사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 전에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 회사 괜찮은 회사구나, 믿을 만한 회사구나 라는 걸 확인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NR커뮤니케이션은 2000년도부터 KT 선불 요금제 유통 사업을 개시를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엔텔레콤이라는 통신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 통신사를 출범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한번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엔텔레콤 멤버십이라는 어플을 출시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코로나라는 게 발생했죠.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대면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엔텔레콤 멤버십이 뭐냐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 어플을 통해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우리가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엔텔레콤 그리고 이 NL커뮤니케이션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엔텔레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LG 쪽에서 저희 엔텔레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지금 KT만 하고 있는데 KT만 하지 말고 우리 LG 것도 같이 해줘. 이거 해주면 우리가 너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줄게. 우리 것도 좀 같이 좀 해줘. 라고 해서 LG가 런칭이 된 겁니다. LG 모르시는 뭐 없으시죠? KT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이 KT와 LG,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굴지의 대기업이 LG에서 우리 쪽으로 컨택을 해서 저희가 이 LG를 런칭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저희 LG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느껴지십니까? 보면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회사, LG가 컨택할 만큼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게 우리 NL커뮤니케이션의 엔텔레콤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 사업 분야를 보면 엔텔레콤이 있고 이 통신 요금 수수료를 받는 권리 수익을 혁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엠보임, 영어. 대한민국 사람 영어 정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해서는 준비된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아이머세븐, 쇼핑몰.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소비인데 그 소비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엠보잉과 아이머세븐은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이 엔텔레콤인데 이 엔텔레콤을 말씀드리려면 이 지금 무선 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에이, 거짓말. 술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에이, 거짓말.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먹일게요. 저 주류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주류 업계가 매출액이 6조입니다. 6조. 치킨 많이 드시죠? 치킨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치킨 업계 매출액이 7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 화장 많이 하시죠? 화장품 업계 매출액이 27조입니다. 이제 점점 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라서 국방 예산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2021년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 52조 8천억입니다. 이에 비해서 무선 통신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무려 55조 8천억. 분단 국가라서 국방 예산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다? 바로 무선 통신 시장 규모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통신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커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K, KT, LG, U+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같이 돈을 벌어가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누구냐면 휴대전화 대리점이래요. 기사 보시면 휴대전화 대리점을 잡아라. 자, 요금 5%에서 11%의 수익 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대리점은 관리 수수료라는 걸 받는데 이 관리 수수료 이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쓰면 그 사람이 나를 뭐를 관리해 주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나한테 그 개통을 한 대리점 사장님은 내가 쓰는 요금의 관리 수수료를 5%에서 11% 정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핸드폰 쓰는 사람이 많으면 이 관리 수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많이 벌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벌어갔냐면 밑에 기사를 보시면 앉아서 버는 월 수입으로 1억 6,500만 원이래요. 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달에 1억 6,5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와, 한 달에 1억 6,500만 원이 내 통장에. 자, 다들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이런 규모의 돈을 벌어갔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개통을 하실 거예요. 대리점을 갑니다. 가서 저 개통해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겠죠.
그리고 신용도를 뭐 살펴보긴 하겠죠. 자, 이 통신 대리점에서 개통 요청이 들어오면 이 통신사에게 중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중개를 받은 통신사는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하냐? 전화하고 문자하고 데이터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 고객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쓰겠죠. 자, 쓰고 나서 여기에다 뭐를 하냐면 요금이라는 걸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 납부를 받은 이 통신사는 처음에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에게 어떤 걸 주냐면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7%를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 관리해 주는 게 정말 없는데 관리해 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자 받으실 거예요. 뭐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핸드폰 최신형 나왔어요. 이게 관리인가요? 그거 말고는 받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개통을 받아 놓으면 이 관리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7%의 관리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한 3억에서 10억 정도 들여야 된대요. 3억에서 10억 정도 들이면 관리 수수료 7% 받는데 요즘 핸드폰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냐면 한 6만 7천 원? 평균적으로 그만큼 쓴대요. 저는 한 15만 원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요즘 이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한 6만 원, 7만 원 그 사이 정도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계산 너무 힘들잖아요. 저 숫자 이렇게 지저분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 5만 원에 7% 얼마죠? 3,500원. 3,500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3,500원을 받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3억에서 10억이어야 한다는 거. 3억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이 진짜 최저로 본다 해도 3억 정도 투자해서 3,500원씩 받는 사업. 너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500원씩만 받아도 이 전에 기사에서 보여드렸듯이 1억 6,500만 원을 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대한민국 자영업의 대표 주자인 통닭집입니다. 요즘 통닭집이 아니라 커피집이 더 대표 주자인 것 같아요. 커피집이 정말 많아요. 근데 커피집은 너무 싸잖아요. 1,500원을 언제 계산합니까? 그래서 자, 통닭집과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을 비교를 해볼 건데 자, 통닭집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닭을 튀겨서 팝니다. 정말 열심히 튀겨 팔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 팔았을 때 뭐 인건비 빼고 요즘은 또 배달비도 빼야 되더라고요. 인건비 빼고 배달비 빼고 재료비 빼고 다 빼니까 3,500원 정도 남는데요. 치킨이 2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진짜 한 3,500원 이하로 남는데요, 요즘. 배달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중에 자영업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저희가 배달 시킬 때 한 4천 원 정도 내잖아요. 근데 그 가게에서도 3천에서 4천 원 내야 된대요. 양쪽에서 내는 거래요, 이게. 이게 배달비 7, 8천 원 하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 콜이 안 들어올까 봐 그 가게 주인이 더 내는 거래요. 근데 놀라운 건 라이더 기사분들은 5년째인가 7년째 동결 배달비. 그래서 배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가운데 유통회사가 이래서 유통이 어마어마해요. 뭐 다른 길로 샜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다 빼고 3,500원 정도 남는다고 하면 한 달 동안 33마리씩 계속 튀겨서 팔면 한 달에 350만 원 벌어가실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자, 한 달 동안 진짜 내가 개업했으니까 하루에 33명씩 한 달 동안 안 쉬고 계속 소비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개통 고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만 원 정도씩을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관리 수수료를 3,500원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벌어가신 돈이 350만 원. 맞나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달에 보면 통닭집 사장님은 똑같이 일을 하셨어요.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판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내가 일한 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버는 양도 똑같아야겠죠. 당연히 350만 원을 벌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자, 우리도 이번 달에도 열심히 뛰어보자 해서 한 달 동안 1,000명의 고객을 유치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면 350만 원을 벌어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 1,000명의 개통 고객을 유치시켰는데 요거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달에 개통했던 사람들도 핸드폰을 한 달만 쓰고 그걸 버리고 다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사면 최소 몇 년 써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자동이에요. 핸드폰을 사면 2년 쓸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2년 혹은 요즘에는 진짜 길어져서 4년에서 5년도 씁니다. 핸드폰이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달에 개통했던 1,000명의 고객이 두 번째 달에 쓸까요, 안 쓸까요? 무조건 쓰죠. 그래서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 벌어가는 돈이 관리 수수료이기 때문에 1,000명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 달 1,000명과 이번 달 1,000명 합쳐서 2,000명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게 한 일은 똑같아요. 한 일은 똑같은데 35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을 벌어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세 번째 달로 가면 통닭집 사장은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 똑같이 벌어가시겠죠. 근데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내가 일을 했는데 이게 계속 쌓여요. 왜냐면 내가 1,000명의 개통 고객 유치시켰으니 여기서 1,000명에 대한 수수료, 여기서 1,000명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이번 달에 개통한 이 1,000명에 대한 수수료도 똑같이 받겠죠. 그래서 한 일은 똑같지만 벌어가는 돈은 35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적이 돼서 10번째 달이 되면 통닭집 사장님은 똑같이 350만 원 벌어가시지만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계속해서 누적돼서 10달 동안 개통한 고객 10,000명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3,500만 원을 벌어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쌓이다 보니까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누적이 돼요? 어떤 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 대리점 주변을 예전 우리 한 5년 전 10년 전 생각해 볼게요. 대리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리점 사장님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통닭집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몸져 누워서. 그럼 당연히 영원이겠죠. 오히려 마이너스일 겁니다. 유지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한 달 동안 나 이번 달 일 안 해. 놀아. 해외 가. 우리 장사 접어. 이런다 한들 이 개통을 해놓은 10,000명의 고객은 요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면 본인 손해잖아요. 연체 걸리고 미납 걸리고 그리고 휴대폰 사장님이 뭐 일을 하던 놀고 있던 알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요금은 납부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달에 벌어간 3,500만 원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나온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이죠. 이 파이프라인을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이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닭집 사장님처럼 내가 직접 일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노동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처럼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파이프라인처럼 내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설치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권리수익이라는 겁니다. 권리수익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좋다 이거요. 누적수익 너무 좋죠. 권리수익 더 좋죠. 너무 좋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3억에서 10억이 초기 자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돈 다 있으시잖아요. 한 3억에서 10억 정도. 강남에서 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러면 나가셔서 이거 하시면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이미 포화 시장이 난 거예요. 저희 부천역 센터 보시면 여기 바로 앞에 LG 직영 대리점이 있었어요. 뭐 직영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LG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망해서 사라졌어요. 불과 한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만 돼도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리점을 차리면 성공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리점도 없어지는 곳이 있다. 왜? 포화 시장이니까. 포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초기 시장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해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 시장이면 완전 극초기 시장이면. 그러나 포화 시장은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경쟁자가 많다 그러면 내가 노력은 당연한 거고 그 노력과 더불어서 운도 받쳐줘야 되고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리점 하시는 분들 보면 인터넷 다 연결시켜 놓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엄청나게 판매하잖아요. 소비자 막 끌어들이고. 온라인 마케팅 계속 한단 말이죠. 왜? 포화 시장이니까. 대리점 하는 게 쉽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금 리스크가 있고 지속적인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도한 포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벌어갔던 누적 수익, 권리 수익 좋아요, 엄청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그 좋은 거를 뭘로 하냐? 우리 엔텔레콤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 엔텔레콤을 통해서 저 대리점 사장님들이 벌어갔던 그 수익을 똑같이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엔텔레콤은 LG, KT 서비스망 데이터 속도 그대로 통화 품질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다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서 선불 그리고 후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선불이다. 이유는 같이 오신 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마 진짜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선불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유심 단독 개통입니다. 그래서 유심 단독 개통을 하기 때문에 쓰던 단말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단말기 엄청 비싸죠. 뭐 최소 100만 원을 그냥 다 넘어가던데요. 비싼 거는 200만 원도 넘어가고. 저도 작년에 샀는데 155만 원인가 줬거든요. 핸드폰 사는데 자급제로. 요즘 단말기 엄청 비싸요. 근데 내가 소비자를 모집할 때마다 이 단말기를 새로 사야 된다고 하면 그럼 그것 자체도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유심을 단독 개통하기 때문에 유심을 개통해서 그 사람이 쓰던 핸드폰에 그 유심을 꽂으면 그때부터 내가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죠. 자, 엔텔레콤을 보면 개통 대상자 되면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운전할 때 차를 크루즈로 해놓으면 자기 알아서 가잖아요. 그걸 해놓고 제가 그때 개통을 해요. 운전하면서 개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그 크루즈 해놓고 핸들 한 번만 이렇게 툭툭 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개통됐습니다. 요금 납부해 주세요. 이게 된다니까요 지금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최근에 개통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한 것만 한 10대 개 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만. 이게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N스마트라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N스마트를 통해서 태블릿 PC에 설치된 N스마트라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전산을 받는데 이 전산을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되고요. 지하철역에서도 되고요. 술집에서도 되고 카페에서도 되고 어디에서든 다 됩니다. 단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안 바꿨네요. 8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토요일도 되고 일요일도 된다. 일요일까지 되는 데가 별로 없죠. 근데 저희는 주말에도 개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마케팅 혹은 그리고 주변 마케팅만 잘하시면 소비자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쓰던 폰에 유심 교체를 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도 그 부가 서비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엔텔레콤이란 회사입니다. 비대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건데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부천에 있지만 부산에 계신 분도 대구에 계신 분도 혹은 뭐 태안에 계시던 전국 어디에서도 개통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 모집이 요즘은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 이걸 너무 편해하십니다. 내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어플 받아서 설치하고 심지어 요즘에 유심도 그냥 그 근처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는 마케팅만 잘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그 대리점 사람들 벌어갔던 수익을 누구나 벌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 노력 여부에 따라서. 엄청 좋죠. 자, 그럼 판매점하고 대리점과 저희 엔텔레콤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개통 방법은 대면도 가능하고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최대 35%까지 드립니다. 여기 대리점이 7% 드리는데 저희는 최대 35%까지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최대 35%이기 때문에 내가 35% 가정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모집했던 거에 5분의 1만 모집해도 그만큼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7% 받는 게 좋으세요? 35% 받는 게 좋으세요? 35%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 35%까지 드린다. 이 수수료를 정말 많이 드린다. 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은 4년에서 5년 정도만 수수료 드리는데 저희는 평생 거기서 상속까지 해드립니다. 내가 한번 딱 개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쓰는 한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계속 쓰면 그 쓰는 동안은 내가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수는 뭐 직접 해서 간접으로 할 수도 있고 한계가 없다는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은 전국으로 가능합니다. 왜? 내가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망이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 아직도 선불 유심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선불 유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선불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시장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 아직은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초기 시장이라서 혜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리점은 3억에서 10억이지만 엔텔레콤은 160만 원에 시작할 수 있다. 이 160만 원에 권리 수익과 누적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160만 원도 보통 왜 우리가 가맹점비라고 얘기하면 뭐 몇백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내고 그 내고 끝이죠. 아무것도 안 주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160만 원 드리면 뭐를 드리냐면 이 160만 원에 가장 먼저 대리점 사업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리점 개통 전산을 드립니다. 전산이 있어야 개통할 거 아니에요. 이 전산을 드리고 그리고 최신형 태블릿 PC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최신형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S6 라이트인데 지금 이제 S7도 나와 있고 S8이 나왔나요? 나왔나요? S7은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S6 라이트를 드린다. 그리고 그 유심 다 모두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블릿 사용하려면 유심 하나 필요하시잖아요. 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그거를 1년에서 2년, 최대 한 3년에서 4년까지도 쓸 수 있는 이 유심까지 드린다. 그리고 내가 160만 원에 요것만 받아도 엄청난 건데 이 전사 하나만 받아도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160만 원만 투자를 해서 내가 그 권리 수익과 누적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권, 이 대리점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이 권한도 드리고 태블릿 PC에다가 거기다 유심까지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뭐 거저죠, 이 정도면. 이거 뭐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죠. 이거 거의 거저예요. 심지어 뭐 더 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60만 원에 할 수 있는 그게 그 근거가 뭐냐면 아직은 초기 시장이니까. 초기 시장이니까 이 정도만 투자를 해도 이거 투자라고 얘기하면 참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160만 원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이 160만 원만 투자를 해도 이 정도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그 대리점에 벌어갔던 수익을 똑같이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모집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냐면 매달 쓰는 요금의 약 20% 정도의 지속적인 수익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는 35%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월 5만 원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20%하면 얼마죠? 네, 만 원. 20% 5만 원에 20%하면 만 원이니까 자, 내가 소비자를 모집해보면 한 10대 정도 개통하면 한 10만 원 정도를 내가 벌어갈 수 있어요. 100대 정도 개통하면 1000만 원 정도를 벌어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0대 정도 개통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어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개통해놨습니다. 내가 10달에 개통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핸드폰을 쓸까 안 쓸까요? 그러면 20만 원 또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 달에는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한 100개 정도, 100대 정도 개통한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정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유지가 되진 않겠지만 한 100만 원에서 언저리 뭐 한 9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이 수익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렇죠. 100만 원에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내가 지금 수익을 벌어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엔텔레콤 소비자 모집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내가 진짜 능력이 출중해서 1000대가 아니라 난 2000대 해보겠다. 난 3000대 해보겠다. 하시면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진짜 혹시나 실수해서 만대하면 진짜 실수해가지고 내가 만대나 개통해버렸네. 그러면 이게 1억 나오겠죠, 매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한 게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몇 개 할 수 있으세요? 5만 개?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내 개인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능력이 정말 좋은 사람, 그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리점 사장님도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게 실제 예인데 11년간 20만 명을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이 렉스텔레콤이라는 부산에 있는 대리점입니다.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입자 수를 20만 명을 넘어섰대요.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계산하면 11년 동안 매일 140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셈이지만 뭐 해지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하루 평균 500명이라고. 500명. 나 혼자 500명을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도 안 자고 숨만 쉬면서 해도 하기 힘든 대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500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서 얼마나 벌어 가셨냐면, 이거 제가 평소에 여기 얘기했다면 말이 꼬여요. 월 수수료가 4억 3천만 원이래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수수료가 4억 3천만 원을 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부산과 부산 가야동의 본점 대리점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산 두 곳과 김해 한 곳에 이 대리점을 같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 350여 개의 판매점과 거래를 해서 이분들이 개통을 하면 그 수수료를 같이 받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평균 500대인데 나 혼자 하는 거면 절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350여 개의 판매점이 있다 보니까 그럼 각 판매점 다 한 개,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만 할 만하지 않으세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랜차이즈를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벌어가시는 월 수수료가 얼마냐면 4억 3천만 원. 이게 나 혼자 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렉스텔레콤 그 사장님이 혼자 했다면 그 정도의 수익은 절대 벌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확장된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가치 소비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여기에 4억 3천만 원 나왔지만 지금 더 늘어나셨을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는 계속 확장을 했다 보니까. 이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진짜 딱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 확장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게 되면 내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는 나도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점을 어떻게 저희도 한번 늘려보자는 거죠. 왜? 핸드폰 대리점 벌어갔던 권리 수익과 누적 수익을 벌어갔는데 그 대리점이 원래 한 3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불과 160만 원에 그거랑 똑같이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벌어갈 수 있는 이 수입을 딱 2명한테만 전달해 보자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딱 2명. 나랑 함께 할 사람. 너도 나처럼 이 대리점이 벌어가는 수익 똑같이 한번 벌어보자. 딱 이렇게 2명한테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점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렉스텔레콤이 프랜차이즈점을 늘려갔던 것처럼 판매점을 늘려가는 것처럼 우리 엔텔레콤도 나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점을 계속해서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게 된 프랜차이즈점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그분께 수익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벌어가는 수익은 늘어날까요? 엄청 늘어날까요? 계속해서 늘려가 보자는 겁니다. 뭐를? 이 프랜차이즈점을.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을 늘리게 되면 자, 저희는 회사 그 보상 플랜 정책상 매출 장려금과 직급 장려금, 승급 축하금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보상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벌어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더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1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자, 오늘은 내가 이 대리점 이 프랜차이즈점을 딱 2명한테만 늘릴 거예요. 그리고 그 2명이 또다시 2명을 늘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2명이 또다시 2명을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점이 쭉쭉쭉쭉 늘어가서, 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자꾸 투자란 말을 자꾸 하게 되네. 자, 이 대리점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명목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을 드린다는 겁니다.
소비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수익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명목에는 매출장려금, 직급장려금, 승급축하금이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하고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야. 너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2명을 시작했어요. 친구 1명과 지인 1명.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 매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 주냐면 11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11만 원 받고 나서 이 두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나 혼자 하는 거 충분히 괜찮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네. 이거 진짜 기회네. 이분들도 똑같이 친구하고 지인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프랜차이즈점을 늘려나가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2명이 4명이 됐을 때 나한테는 이 매출장려금 매출장려금이라는 명목 아래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의 입장에서 볼게요.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입장에서도 2명의 대리점이 생긴 거죠. 2명의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갔던 11만 원 벌어가는 것과 똑같이 전주에 그 11만 원 벌어갔던 것과 똑같이 이 친구도 똑같이 11만 원을 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점을 계속 늘려갔을 때 나 혼자만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돈을 벌어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 2명이 똑같이 또 2명을 늘렸어요. 그럼 이제 4명 되겠죠? 그럼 나한테는 32만 원, 매출장려금 32만 원과 직급장려금 30만 원이 나와서 약 6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나와 함께 했던 이 친구한테도 11만 원, 20만 원에서 2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더 늘어나면 나한테는 64만 원, 30만 원, 직급장려금 30만 원에 매출장려금 64만 원에서 총 9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주에 2명씩만 늘렸을 때 4주 동안에 벌어간 돈이 얼마냐? 187만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6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160만 원에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드려요. 근데 그 혜택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사람만 늘렸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이미 16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 벌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돈을 벌어간다. 이 좋은 조건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나와 함께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4주밖에 안 돼서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5주가 되면 112만 원, 60만 원. 6주가 되면 192만 원, 60만 원. 7주가 되면 300만 원, 120만 원. 점점 커지죠. 8주가 되면 400만 원, 120만 원의 수익을 벌어가십니다. 그래서 2개월 차, 좀 4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벌어가는 수익이 얼마냐면 1,500만 원이 되죠. 자, 이제부터 이제 숫자 감각이 점점 없어지실 겁니다. 왜냐? 너무 커지거든요. 9번째 주가 되면 7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번째 주가 되면 1,0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1번째 주가 되면 1,000만 원, 300만 원, 2천만 원. 12주가 되면 1,000만 원, 300만 원, 2천만 원. 근데 내가 한 일은 뭐다? 딱 나와 함께하는 이 좋은 조건의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몇 명한테? 2명한테. 그리고 그 2명이 2명한테.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누구나 쓰고 있고 이 진짜 불경기 이 상황에서 불과 160만 원 가지고 사업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업하려면 우리 얼마 투자하죠? 뭐 1억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 160만 원 투자해서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게 되면 3개월 동안 내가 벌어간 돈이 1억이 넘어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해가지고 10억 벌면 그게 실패한 걸까요? 그것도 많이 번 거잖아요. 10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기회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2명씩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대리점 하는 거죠. 대리점 소비자 모집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점이 늘어나다 보면 그 안에는 소비자를 모집하신 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대리점에 진짜 많게도 아니고 200여 개의 대리점에서 약 50명의 소비자만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이 50명이
불과 한 2년 전, 3년 전 정도면 한 달에 50개? 그래, 진짜 힘들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일주일에도 50명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50명이면 정말 적게 잡은 거예요. 진짜 최소치로 잡은 겁니다. 근데 약 200여 개의 대리점에서 한 50명의 소비자만 모집하게 되면 그 휴대폰이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한 5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몇 프로, 한 3%에서 6% 정도를 간접 수수료로 드리게 되는데 이게 3% 정도 최소한으로 잡게 되면 월 1,500만 원 정도를 추가 수익으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별도예요. 소비자 모집하시면 소비자 모집하시는 걸로 돈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프랜차이즈점만 모집할 거야. 프랜차이즈점 모집하셔도 돈을 벌어가실 겁니다. 근데 그 모집된 프랜차이즈점에서 각기 소비자를 모집했을 때 이렇게만 모집을 해도 내가 벌어가는 돈은 1,500만 원이다. 수입이 엄청나게 나온다. 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 이탈리아 한 마을에 파블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물론 이 만드는 게 그 파블로도 똑같았지만 만드는 일이 결코 누구나 진짜 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가 한번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파이프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첫째로 상사가 없어요. 독립자 영업입니다. 재고가 없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종업 없고 종업원 월급 지출 없고 간접비 없고 이 자유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대리점 사장님 보시면 한 달 동안 놀아도 수익 발생하잖아요. 3,500만 원. 그런 것처럼 이 핸드폰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게 닫아도 그 사람들 요금 낼 거니까. 내가 어디 가서 놀던 해외에 나가 있던 진짜 지방에 가서 한 달 숙박을 하고 오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도 수수료는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 이 수수료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내가 경제적 자유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궁극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엔텔레콤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세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의 분신이래요. 성인 10명 중 6명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거 테스트 한 번만 해보고 끝낼게요. 스마트폰 없으면 난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쓴다. 설치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 가지고 간다.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운전 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 검색한다. 저도 그러거든요.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왜? 다 들고 다니잖아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때문에 잠은 늦게 잔다. 이거 생각보다 여기나 여기에 계실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중독적으로 쓰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만큼 중독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누구나 다 그 대리점에 벌어갔던 수익들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핸드폰은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뭐 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 엔텔레콤 사업. 다음 시간에 이 NRC 사업에 대해서 정말 명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들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